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3월 둘째 주 시황 및 관심주 언급을 해드릴 방송을 열었습니다. 시장이 좀 어수선하고 힘들죠. 변동성도 크고. 지난주에 이란 사태가 아래 위로 좀 시장 자체를 크게 흔들어 놨고, 하지만 우리 시장은 그나마 좀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코스닥은 되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걸 좀 느꼈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단기적으로 크게 떨어지니까 코스닥은 한 980, 코스피는 한 5,000선 정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해서 추가적인 하락을 시키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게 첫 번째 기대를 하는 요건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고객예탁금은 130조가 넘었고요. 그리고 증시안정펀드 100조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만큼 많이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석유를 수입을 해서 고스란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아킬레스건이 우리나라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비축료도 6개월 정도 있고, 그리고 지금 아랍에미레이트에 상당히 빠른 시일 안에 석유를 또 빌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좀 장기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미국도 엄청나게 얼마만큼 빨리 끝내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길게 지금 이란은 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수선합니다. 어수선해. 하지만 또 이런 또 어려울 때 잘 버티셔야 또 수익이 팍팍 나기 때문에 좀 잘 버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얘기해 드릴 게 삼성자산운용이라고 쓰긴 했지만, 왜 이게 상장이 안 됐거든요. 삼성자산운용 상장이 안 됐습니다. 근데 왜 삼성자산운용이라고 써놨느냐, 다음 주에 그나마 좀 긍정적인 이벤트 중에 하나가 코스닥 시장에 코스닥 액티브 ETF 펀드가 상장이 됩니다. 지금 타임폴리오 자산운용과 삼성 액티브 펀드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이제 상품을 만든다고 하는데, 참고로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모회사가 삼성 자산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삼성 자산운용이 올 초부터 시작을 해서 지분을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거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액티브 펀드를 만들기 전에 삼성 자산운용에서 지분을 좀 미리 거기에 편입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매수를 한 게 아닌가 라고 의심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한 종목들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방송을 열었습니다. 특히나 올해 초부터 반도체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들을 삼성 자산운용에서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다. 그래서 종목들을 좀 안내를 해드리면, 올해 연초부터 매수한 종목들을 알려드릴게요. 역시 이제 5% 지분을 매수를 해야 공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SNS텍을 1월 13일에 5% 지분 취득을 한 것 같고, PSK 역시 1월 19일에 공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를 1월 13일, 원익IPS 2월 3일, 두산테스나
2월 4일 제주반도체, 2월 4일 고영, 2월 4일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2월 4일, 넥스틴 2월 4일 그리고 심텍 2월 5일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2월 5일, 태성 역시 2월 5일, 필옵틱스 2월 5일 그리고 테크윙 2월 6일 그리고 SFA 반도체가 2월 10일 그리고 유진테크가 2월 26일 유진테크 2월 26일 파크 시스템즈가 2월 23일 그리고 최근에 3월 들어서 지분을 5%에서 추가적으로 더 지분을 늘린 1% 이상 지분을 늘리면 또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 늘린 회사들을 보면 제주반도체, HPSP, 그리고 두산테스나, 고영, 하나마이크론, 코미코, 필옵틱스, 태성, 심텍, 넥스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타임폴리오 쪽의 자산운용사는 뭐 특별히 있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모 자체가 삼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어렵고 재미없고 변동성이 엄청 심할 것 같아요. 근데 또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고, 뭐 우리나라만 올라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 못 갔을 때 우리나라 엄청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뭐 계속 기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는다라고 보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제 생각이 좀 틀리길 바라는데, 좀 오래 해본 결과로 이게 변동성이 엄청 클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집중이 조금 더 심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밖에 안 떨어지는데 종목들은 막 우수수 막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장은 여러가지 뭐 증시 안정펀드나 예탁금 130조가 넘었고,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죠, 시장에. 그리고 개인들에 대한 투자의 심리가 나쁘지 않다. 여기에 뭐 기관만 좀 받쳐주면 되레 우리 시장은 좀 더 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렵고 좀 힘든 시장이잖아요. 이런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버티시면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좀 이 또한 또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우리가 우려하는 건 그거잖아요. 유럽이 전쟁에 참여하는지, 러시아가 전쟁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또 전쟁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또 중국이 전쟁에 참여하는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뭐 원체 또 미국을 제외한, 그러니까 미국,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나라들이 이제 전쟁을 하기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좀 생각보다
전쟁이 길어지더라도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화가 통제가 되면 유가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미리 뭐 비축을 한 6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걸 해놓았고, 그리고 또 아랍에미레이트와 빠르게 이제 수출에 대한 그러니까 원유 수출에 대한 거를 공약받았고, 그런 점에서, 그리고 이제 상당히 긴밀하고 좀 효율적으로 정부가 움직이고 있어서 크게 뭐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외부 변수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게 좀 잘 버텨지면 좀 생각보다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급락을 했을 때도 저는 뭐 좀 솔직히 말해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 원래 이렇게 좀 급락이 투매로 나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성향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이제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복구를 해버리는 거를 봤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나쁘진 않은 것 같다. 다음 주에는 참고로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목요일에 있어서 변동성은 더 심할 것 같다. 네, 이번 주만 잘 버티고 좀 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힘들 내시고 다음 주도 성우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